이번 시간에는 공도 찾기에 필요한 판례 및 법제처 유권 해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보시면 판례를 제가 10여 개 올려놓았는데, 판례란 뭐 잘 아시다시피 법원이 특정 소송 사건에 대해서 법을 해석 적용해 가지고 내린 판단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다른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만, 불문법 제도를 취하는 영미법에서는 굉장히 구속력이 인정되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인정이 안 되는 거지만 상급심에 올라가서 다시 기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상급심, 특히 대법원의 판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 공도 찾기에 필요한 판례를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례도요, 판례를 잘 읽어보면 유권 해석들이 들어있습니다. 법 조문을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 유권 해석은 상당히 큰 공부가 되겠죠. 여기 올려놓은 여러 개 중에 첫 번째, 막다른 골목길은 건축법에서 지정한 근거가 없으면 건축법 도로가 아니다. 만약에 막다른 골목길을 유일한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 안에. 자, 그랬을 때 이미 건축허가나 준공까지 된 건축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준공 건축물만으로는, 막다른 도로는 4m 미만이죠. 그것만으로는 도로 지정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4m 이상의 도로는 76년 2월 1일 이전에는 무조건 도로로 본다, 이렇게 돼 있었죠, 대부분 판례가. 그런데 4m 미만의 막다른 골목길은 지정 근거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인데, 자, 그러면 골목길 어때요? 골목길에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가 건축법 도로의 큰 도로이고 현황도로 골목길이 이렇게 있는데 집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이 안에 현황도로죠, 이 도로가 건축법 도로로 지정되지 않았다. 그럼 이건 건축법 도로 아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도로를 이용해서 건축허가를 새로이 받을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대법원 판례대로 하면 허가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조례도로로, 이 도로를, 현황도로를 조례도로로 지정할 수 있어야 하고, 대부분의 지자체는 이런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부분은 이 도로의 깊이, 여기서 막다른 도로가 나오죠, 막다른 도로가. 그러니까 이 길이, 깊이가 10m 미만이면 2m 확보해야 되고, 2m, 35m 미만이면 3m, 35m가 초과하면 6m를 확보해야 되는 건축 후퇴선이 발생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판례를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76년 1월 31일 이전에 4m 이상의 도로는 모두 건축법 도로로 본다. 여기에는 건축법 부칙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75년 12월 31일 날 개정된 건축법에 보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2조 15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동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도로로 본다. 그래가지고 그 밑에 대법원 93루 2002-3 판결문에 보면 4m 미만의 도로가 아니고 4m 이상의 도로는 건축법 도로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판시사항 및 판결 요지가 쭉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보면 분할 매도 시, 토지를 분할해서 매도할 때 도로 확보 의무가 매도자한테 꼭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자 또는 어떤 사람이 대지를 분할해서 매도했으나 그 분할된 토지의 일부가 도로에 접해 있지 않다면
매도자는 그 도로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될 의무가 있느냐에 대한 판단입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매도자는 매수인이 맹지를 탈출할 수 있도록, 맹지가 되지 않도록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다. 이런 해석입니다. 반대로 네 번째 사례를 보면, 네 번째 판례를 보면 택지 분양에서는 원칙적으로 도로 확보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택지를 조성한 후 분할해서 분양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택지를 맹지로 분양하기로 매수자하고 약정했다라고 하지 않았다면 도로를 만들어줄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을 정리하면 이런 거죠. 매도자가 도로를 만들어줄 의무가 있느냐, 아니면 매수자가 도로를 확보할 의무가 있느냐, 이것이죠. 앞에 세 번째로 설명했던 분할 매도 시 도로 확보 의무가 꼭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은 매도자가 약속을 하지 않았다면 매수자가 도로를 확보해라. 맹지 탈출하기 위해서. 주의토지 통행공으로 소송을 하든 아니면 주변 도로 소유자한테 사용료 또는 비싸게 돈을 주고 확보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 말이고, 택지 분양을 하게 되면 매도자한테 도로를 확보해 줄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로는 사용분할이 원칙적으로 필요 없는 것이죠. 다음 다섯 번째 사례는 택지 분양자가 개설한 도로는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없다라고 하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건 네 번째 것과 비슷한 것인데요. 2009-8802 판결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택지를 조성하면서 개설한 도로에 대해서는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시사항에는 아니다. 독자적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없다. 그러니까 그 택지를 내화하는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해야 될 토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용 동의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비도시 지역 토지, 이런 택지 분양을 한 토지에 건축허가가 집어넣게 되면 일부 지자체에서는 반드시 도로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오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포장이 돼 있다거나 또는 건축허가 이미 나 있다거나 그 위로 돼 있다면 문제를 안 삼지만, 원칙적으로 최초 분양자인 경우에는 택지를 내왕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통행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될 민법상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민법상 의무입니다. 그래서 행정부에서는 그걸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잘 설득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건축허가 시 지정되지 않은 막다른 도로는 건축법 도로가 아니다. 첫 번째 했던 내용과 유사합니다만 여기는 보면 건축허가나 신고시에 지정되는 것이 명백한 것에도 지정되지 않고 허가를 받았다면 그 건축허가는 적법한 거냐 적법하지 않는 거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적법하다. 그러니까 지정하지 않고 해줄 수 있다. 왜? 건축법 44조 1항 단서에 가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에는 지정하지 않고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건축허가는 문제가 없다. 그 말인데, 이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조례도로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건 지자체 장과 잘 협의해서 풀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건축법에 접도 의무가 있는데 접도 의무 예외에 하상이나 제방도로도 포함되는 건지, 즉 우리가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할 때 자, 이게 건축법상 도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도시계획 시설 도로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건축법의 지정도로가 될 수도 있죠. 4m 이상의. 이 도로에 이렇게 만약에 제방이 있다. 이게 하천이 흘러갔어요. 하천에. 그럼 이게 제방입니다. 이 제방도로에 이렇게 농지가 붙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도로를 이렇게 이용해서 건축허가를 받아야죠. 그러면 이럴 때 이 도로가
물론 농지가 하천 제방보다 훨씬 낮으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건 개발행위 허가 부서나 아니면 농지부서와 해야 될 일이고, 그 부분은 이제 별도로 하고, 이 제방도로를 이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행정소송입니다. 행정소송에 대법원에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건축법에 44조 1항 단서 1호에 어떻게 돼 있어요? 해당 건축물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 예? 그것에 대해서 제방도로의 연결도 가능한 거냐라고 하는 판결입니다. 가능하다. 해당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위와 같은 건축물 대지의 접도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하여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 대지가 접하고 있는 시설물의 종류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밑에 간선도로, 뭐 도시계획도로가 되든 이 도로로 바로 이 제방을 통해서 연결할 수 있다면 자동차 통행이 함으로써 이 제방 유지 관리에 문제가 있다면 안 될 수 있지만 건축부서에서는 문제를 삼으면 안 된다, 이런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농지나 개발행위에서 문제가 되는 건 별도로 하고, 이 제방을 유지 관리하는데 건축허가를 해줬을 때 이 안에 드나드는 차량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하천팀에서 또 불허할 수도 있죠. 그런데 건축에서는 문제를 삼으면 안 된다. 이건 기타 통행에 지장이 없는 그런 도로로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사례를 보면 건축법 도로로 지정되면 공도이다. 2008-4008 이것도 행정소송입니다. 도로 부지 소유자가 건축허가가 취소된 건축물을 위하여 도로 부지 지정 공고에 동의하였을 뿐 제3자에게는 제공할 의사가 없다 하더라도 새로운 건축허가의 무효 확인을 구할 원고 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 그러니까 이건 이런 내용이죠. 한 번 건축허가 때 지정된 도로는 토지 소유자라 하더라도 마음대로 도로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이게 이제 행정소송에서 내 땅인데 건축허가 취소됐으니까 지정도로를 해제해 주세요라고 지자체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지자체장이 아니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 소송해가지고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에서 그렇게 말한 거죠. 2008-4008 이미 지정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하면 건축허가와 진입로 지정은 별도의 처분이라는 것이죠. 행정법상 별도의 처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취소되는 건 아니다. 다른 방법으로 취소할 수는 있지만 건축허가가 취소됐다 그래서 공도가 된 진입로가 자동으로 취소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째, 막다른 도로는 허가권자가 이치를 지정만 하면 건축법 도로다. 이런 또 판례는 어떤 거냐면 도로관리대장이 없을 때 그러면 어떤 거냐, 이거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87루 1036에 보면 지정만 하면 공도이지고 도로관리대장이 없다 하더라도 지정한 근거가 있다면 공도다. 즉 지정한 후에 도로관리대장이 올리는 건데 도로관리대장이 올리지 않았다고 해서 공도가 아닌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도로관리대장도 없었던 시절도 있고 또 지정했지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도로관리대장이 올라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관리대장이 등재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건 공도 아닌 사도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 그런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 보면 이런 거죠. 건축허가는
조건이 거의 없는 기속행위다. 이 말은 건축법 기준에 맞게 모든 조건을 충족해서 허가를 넣으면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된다 이겁니다. 불허하면 안 된다. 그리고 11번째 판례에 보면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불허는 허가권자가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불허에 대해서 대법원도 판단하기 어렵다. 왜? 개발행위 허가는 법에서 이미 허가권자한테 재량권을 위임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독자적으로 판단을 못한다 이겁니다. 다만 법에서 허용한 재량권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재량권이 일탈하고 남용됐다거나 아니면 사실 판단을 잘못해서 불허가 된 거인 경우에는 법원에서 공익 판단의 여지를 고려해서 판단 대상으로 삼을 수 있지만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한 것에 대해서는 법원도 불허를 취소해라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개발행위는 어렵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건축허가를 받고 나서는 허가권자도 아주 중요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면 허가를 마음대로 취소할 수 없다. 즉 허가가 한번 나면 그 허가받은 국민은 기득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은 정말 중대한 공익적 판단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법제처 유권 해석을 통해서 우리 공도 여부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제처의 유권 해석. 법제처는 중앙행정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자체에서 질의에 지나거나 고충민원을 해서 거기서 발견되는 법 해석에 대한 유권 해석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면 우리는 중앙행정부로 올리죠. 뭐 국토부가 되든 아니면 상급기관으로 올리는데 중앙행정부에서 답변이 우리 만족스럽지 못하다. 아무래도 이 법 해석이 뭔가 중앙행정부 미흡한 것 같다. 국토부가 미흡한 것 같다. 그러면 그걸 근거로 해서 법제처한테 올립니다. 법제처는 행정부의 마지막 최고 유권 해석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유권 해석을 잘 받을 수 있다면 허가가 또 살아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법제처 유권 해석도 여러분이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법제처 유권 해석을 첫 번째는 비도시 지역이면서 면지역은 대지가,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넣을 수 있는 대지가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해양부에서 이렇게 질의를 했더니 법제처가 회신을 했습니다. 건축법 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건축법 3조는 대지가 도로에 접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라고 하니까 예 라고 답변했습니다. 법제처에서. 그러니까 건축법 44조부터 47조가 비도시 면적은 적용 안 된다 그랬죠? 비도시 면적. 44조의 접도 의무, 45조의 도로관리대장 만들고 관리하고, 그 다음에 46조의 건축 후퇴선, 47조도 후퇴선, 이런 대지선, 뭐 이런 것들이 비도시 면적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건축법 3조에 있잖아요. 그 3조에 대한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거냐라고 국토부에서 물으니까 대지가 허가를 신청한 대지는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부족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안 와도 된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다만 국토부는 이렇게 유권 해석은 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접하지 않더라도 자동차 통행이 할 수 있는 공간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일선에서는 2.5m 이상의 통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필요 없는 것이죠. 왜? 우리가 건축법에
건축법의 진입로를 만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앞에 배우셨잖아요. 그 건축물 이용자의 편의와 긴급시 피난 차량의 출입입니다. 그 목적 이외에는 진입로에 대해서 다른 규정을 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건축법과 헌법의 원리이죠. 자, 그래서 비도시 면지역은 대지가 도로에 접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래도 실무에서는 진입로는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발행위가 더 어렵다는 겁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 예정도로 일부는 무상 귀속 대상이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국토계획법에 보면 공공시설은 지자체나 국가나 지자체가 만들지만 개인이 공공시설을 만들 때는 반드시 무상 귀속을 조건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국토계획법이. 무상 귀속. 그리고 그 공공시설로 인해서 대체되는 필요 없는 공공시설은 또 그 개인한테 줘라. 그리고 가격은 적당히 따져라. 이렇게 국토계획법에 되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도시계획 예정도로에 우리가 건축법 할 수 있다고 돼 있었잖아요. 도시계획 예정도로도 돼 있다고. 건축법 2조 1항 11호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도로 및 예정도로를 말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도시계획 예정도로에 건축허가를 넣었을 때, 그러니까 도시계획 예정도로하고 금방 그어져 있는데 아직 도시계획 도로가 안 만들어졌어요. 그럴 때 건축허가 날 수 있느냐? 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준공 때까지 그 도시계획 도로가 안 만들어지면 어떡할 거냐? 현황 도로라도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현황 도로는 만들어서 기부 체납해야 될 거냐? 아니다 하는 판례입니다. 왜 아니다 이 말은 공공시설은 기점에서 종점까지가 다 만들어져야 기부 체납할 수 있는 것인데 도시계획 예정도로 일부를 만들면 그건 기부 체납할 필요 없다. 즉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도로 보상 3분의 1 주변 시세 3분의 1 정도 보상 받을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 도로관리대장에 있어도 제3자 토지를 사용승낙을 받아서 준공이 안 된 도로라면 그 도로는 그 도로 관리자가 동의가 또 필요하다. 그러니까 도로관리대장이 있더라도 제3자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준공이 됐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준공이 안 된 도로관리대장이 올라와 있는 도로는 공사 중일 때는 그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앞에서 설명했죠. 이것은 또 산지관리법에도 비슷하게 이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경매로 공장 승계를 받을 때 산지법의 승계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경매로 공장을 경락을 받았어요. 그럴 때 산업집재법에 의한 도로가 따라오느냐? 그렇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지목이 도로라도 공원이면 사용허가 안 될 수 있다. 지목이 도로라 하더라도 건축법 도로로 지정이 안 됐으면 그 사유도로의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고 지목이 도로라 하더라도 공원 안에 있으면 사용허가 자체가 안 될 수 있다. 건축법 기준에 미달한다 이 말입니다. 왜? 그 도로를 공도로 만들어 줘버리면 공원 유지에 문제가 있는 거죠. 공원이라고 하는 공익시설이 망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설사 지목이 도로라 하더라도 공원 안에 도로가 있으면 그것은 허가권자가 판단해서 건축법 도로로 해줄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해주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수 있죠. 그 다음에 법정 도로만 산지에서 여섯 번째 제외되고 사실상 도로는 산지이다. 그러니까 산지관리법에는요 산지가 어떤 것이다라는 규정이 좀 엄격합니다. 산지는 농지와 달리 산지는 굉장히 엄격해요. 그래서 옛날 수십 년 전에 불법 형질 변경이 돼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법정 도로인 경우에만 도로로 보는 것일 뿐 사실상 도로, 즉 현황 도로는 건축법 도로가 못 된다. 산지로 본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 도로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건축법 도로로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서 산지 전용과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서 도로를 만들 수 있지만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전용과 개발행위 절차를 밟지 않고 현황도로 그 자체로 건축법 도로로 사용하겠다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다음에 7번째, 보행자 전용 도로는 건축법 도로가 아니다. 앞에 공부했죠? 왜? 건축법 2조 1항 11호에 어떻게 돼 있어요? 건축법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동시에 가능한, 그러니까 보행 도로는 아니다 그 얘기고요. 다음에 8번째, 건축허가에서 압류권자의 동의가 필요 없다. 건축허가를 넣었는데 그 대지가 압류가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압류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냐?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뒤에 요 바로 다음에 합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9번째는 어떤 대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지상권이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해서 건축허가 반려가 되는 것은 잘못이다. 왜냐? 주택법에는 그 주택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주택들이 분양하는 과정에서 지상권이 제약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택법에는 그런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해주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주택법이 적용되지 않은 일반 건축법 적용받는 데에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압류권자가 되든 아니면 지상권자가 되든 근저당권을 비롯한 지상권이 되든 그런 것이 있다고 해서 건축허가를 안 해주면 안 된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권익위에서 이렇게 의견을 냈죠. 대지에 설정된 지상권이 해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세대 미만인 다세대 주택의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 그랬더니 반려할 수 없다라고 법제처가 이제 유권 해석을 한 거죠. 분양 목적이 아니니까, 주택법에 의한 분양이 아니니까.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도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지를 매입을 하는데, 자, 이런 간선 도로가 되든 도시계획 도로가 되든 농어촌 도로가 되든 이런 도로, 그러니까 법정 도로라고 합시다. 법정 도로에서 만약에 진입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대지가 이렇게 있더라. 그래서 이 대지 이렇게 하는데 분양을 받았는데 이 대지에 내가 이걸 진입로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나중에라도 문제가 안 되려면 이 도로 소유자 모두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진입로를 지분으로 가지고 있으면 안전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지분으로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안전할 것이냐? 여기 하나 더 들어가는 겁니다. 이 도로를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건축법 도로라고 등재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도로가. 그러니까 지금 지분을 가진다는 얘기는 소유권의 일부 n분의 1 소유권을 가진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건축허가에서는 뭐냐면 소유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배타적 사용 수익권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 지분 소유자들은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만약 이게 지분이 아니고 제3자 땅이다 그러면 이 사람의 사용 승낙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제3자 거라면. 사용 승낙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이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에 의해서 혼자만 쓸 수 있는 건데 사용 승낙을 받아버리면 같이 쓸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가치라는 것은
건축법 도로로 지정이 돼버리면 누구나 쓸 수 있는 도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제한됐다라고 하는 건데, 만약에 이 도로에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어떠냐? 지분 소유자가 단독으로 개발행위가 넣으려면 안 됩니다. 개발행위가 안 납니다. 이 도로. 그러니까 이미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서 형질 변경이 되고, 형질 변경이 돼서 도로로 지목이 바뀌었든 안 바뀌었든 형질 변경에서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니어야 하고, 형질 변경이 된 것이 건축법 도로로 지정이 돼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상태로, 그러니까 형질 변경이 안 된 상태에는 지분만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내가 건축허가를 넣기 위해서 이걸 지임로로 쓰겠다 그러면 다른 지분권자가 동의 안 해버리면 이거 지임로 못 씁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런 분양을 받는 사람들이, 여러 분할해서 분양을 받는 사람들이 진입로도 뭐 지분만 가지고 있으면 문제 없습니다라고 설명하는데 그건 틀린 거라는 거죠. 이용권을 제한해서 이 도로가 공도가 되게끔 만드는 절차. 그러니까 형질 변경해서 건축법 도로로 지정받아서 토지용계획 확인서에 등재할 수 있을 만큼. 그래야 이 땅의 가치가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맹지탈출 건축가 도로 제2장 공도 찾는 순서에 대해서 설명했고, 이번 시간에는 판례와 법제처 유권 해석을 설명드렸습니다.